윈들러 코디네이트인데요. 예. 아까 미리 예고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의 본부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민콥스키 공간을 상정을 하고, 예, 공간 좌표 여러 개 다 켜놓으면은 좀 혼란스러우니까 공간 좌표 하나, 시간 좌표 하나, 우리 처음에 로렌스 변환 논의했던 것처럼 1+1 디멘셔널 민콥스키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시공간 자체는 그냥 특수상대론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난 건데, 다만 좌표를 더 이상 이제 로렌스 변환으로 연결된 선형 좌표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비선형 좌표 변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림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잘 그려서 카피를 해놨는데요. 예, 식으로 적으면 U랑 V라는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하는데, U랑 V라고 썼지만 뭐 속도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좌표입니다. 그래서 X는 B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U, T는 B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U인데요. 지금 X랑 T는 둘 다 길이 단위로 재고 있죠. 그러면 요 새로 도입한 좌표에서 B라는 좌표는 X랑 T랑 바로 비례하니까 역시 길이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U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저 초월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디멘션을 가지면 안 되고요. 예, U는 디멘션 없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론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근본 개념은 이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 마이너스 dt 제곱 더하기 dx 제곱, 예, 사인 플립을 포함한 일반화된 피타고라스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좌표 변환을 했으니 저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도 새로운 좌표에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 dt는 사인 하이퍼볼릭 u 곱하기 db 더하기 b 코사인 하이퍼볼릭 u du 이렇게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미분이 b에 걸린 거, 그 다음에 u에 걸린 거 제곱 되고요. 그러면 역시 제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빼기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이 1이라는 거 이용하고 뭐 서로 상쇄되는 거 다 상쇄시키고 나면 비교적 간단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유클리드 공간 2차원 평면에서 극좌표를 도입할 때 하는 계산이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냥 사인 플랩이 있어서, 예, 사인 코사인 대신에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썼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냥. 자, 근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t는 시간이고 x는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유클리드 공간, 이 유클리드 2차원 공간이랑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 우리가 전에도 등가속 운동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점입자의 등가속 운동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유한한 길이를 가진 물체, 뭐 로켓이라고 부르죠, 편의상. 로켓의 등가속 운동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 저 위에 그림에 보면은 이제 B0랑 B1이라는 서로 다른 B값을 가진 X축 위에 점들을 표시를 했는데, 이 B0부터 B1까지 뻗어 있는 적당히 파이나이트한 길이를 가진 로켓이 X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B0부터 B1까지 범위의 B값을 가진 선분이죠. 선분이 이제 시간 방향으로는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U 쪽엔 제약을 일단 안 두고요. 그러면은 예, 저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는 일종의 이제 D 모양 범위를 이루게 되겠죠. 예, 저거를 예, 저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의 D 모양을 로켓이 가속하는 궤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게 특수상대론에서 파이나이트한 길이를 가진 물체의 유니폼한 가속운동에 최대한 근접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여기 익스텐디드라는 말은 점입자 근사는 더 이상 곤란하고 그 사이즈를 고려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물체라는 뜻인데요.
자, 이미 점입자의 가속 운동을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저 쌍곡선이 얼마나 심하게 휘어졌느냐가 가속도의 크기랑 직결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말은 저 로켓의 바닥 부분과 천장 부분 내지는 저 선두 부분과 후미 부분의 가속도 값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유니폼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t가 0일 때 u도 0일 때 이 로켓의 길이랑 조금 가속이 진행이 된 다음에 저 위에서의 길이랑 그러니까 u 값을 픽스해 놓고 b 값을 기준으로 길이를 쟀을 때 가속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의 길이와 가속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길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유니폼한 액셀러레이션이라는 말을 그냥 가져다 쓰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 포뮬라 BU에서 적은 요 모양에서 설명해지는데요. U 값을 고정시켜 놓고 B를 기준으로 길이를 재면 그냥 B의 좌표값 차이, B0, B1 사이의 좌표값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인베리언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 기준으로 잰 길이도 프로퍼 랭스도 분명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잘 유지가 되는데 요 B0 쪽에 붙어 있는 시계랑 B1 쪽에 붙어 있는 시계랑 양쪽에서 시간을 재보면 프로퍼 타임, 그러니까 길이는 유지가 잘 되는데도 시간은 또 다르고요. 그러면 저 B1 쪽이랑 B0 쪽이랑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서의 시간이랑 이 B0 여기서의 시간이랑 어느 쪽에 더 시간이 많이 흘렀겠어요? U 값의 차이가 양쪽이 똑같다면 B 값이 큰 쪽이 시간이 더 많이 흐른 거죠. 그 말은 B equal B1에서의 시간이 더 많이 흘렀으니까 뭐 흔히 이제 시계가 더 빨리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수상대론 프레임워크 안에서 저 아인슈타인 선생의 유니폼한 그래비티 사고 실험을 재현해내는데 더없이 좋은 셋업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요 녹색으로 칠한 요 띠 범위 안에서 각종 실험을 하면 특수상대론에서 유니폼한 액셀러레이션 하는 로켓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서 질량이 있는 물체도 던져보고 빛도 쏴보고 하면은 아인슈타인 선생의 사고 실험을 특수상대론과 접목시킨 채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실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 내용을 지체 없이 바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실험을 진행을 하기 전에 좌표 변환을 조금 더 할 건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과격한 non-리니어한 좌표 변환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지금 우리는 저 로켓 바깥에서 로켓 주변 환경까지 다 볼 수 있는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UV라는 좌표가 뭐 하는 건지 충분히 잘 알지만 저 로켓 내부로 들어가면 딱 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켓 내부자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좌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B쪽은 그냥 상수만큼 떼어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B0만큼 오리진을 쉬프트를 시키고 나머지를 X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L까지 L은 이제 로켓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저 B0를 1/G로 그리고 G는 이제 가속도 단위를 갖게 되는데 특수상대론에서는 거리랑 가속도가 서로 디멘션이 반대니까 저렇게 치환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U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비슷한 거지만 U 자체는 디멘션을 안 갖기 때문에 디멘션을 갖춰주기 위해서 B0분의 1로 스케일링을 하고요. 다시 쓰면 뭐 G 곱하기 T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G랑 T는 서로 반대 디멘션을 갖고 T는 길이 디멘션을 갖는 거고요. 그럼 아까 미리 유도해뒀던 저 B랑 U 기준으로 적은 매트릭을 이 새로 정의한 대문자 X, 대문자 T 기준으로 다시 적으면
1 플러스 gx 제곱 dt 제곱이 되고, 예, 이 b는 그냥 dx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여기 이 dt 제곱 앞에 들어온 gx가, 그러니까 1 플러스 gx 제곱에서 gx가 충분히 작으면 이 매트릭은 말하자면 그냥 민코프스키 매트릭에서 출발해서, 예, 살짝 비틀어 놓은 모양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랑 정확히 같진 않지만 저 gx 값이 작은 범위에서는 민코프스키의 매트릭에서 벗어난 정도가 되게 작다라고 대략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요 살짝이나마 벗어난 정도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의 사고 실험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질량을 가진 물체를 집어 던지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었고 도플러 효과를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예, 이 진짜 상대론, 특수상대론에 제대로 집어넣은 이 윈들러 로켓에서 사고 실험은 도플러 효과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매트릭을 적는 순간 다 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예, 아까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도플러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뭔가 시간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는 걸 내포하는 거 아닌가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윈들러 로켓은 수식 차원에서 이미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델타 t라는 좌표 기준으로 시간이 적당히 흘렀을 때 x가 0인 점에서는 t값의 흐름이 곧 프라퍼 타임의 흐름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예, 여기 델타 타우는 프라퍼 타임인데 x가 0인 점에서는 저 t의 변화나 타우의 변화나 같다라고요. 예. 반면에 x값이 l인 저 로켓의 꼭대기 쪽에서는 t가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프라퍼 타임 델타 타우는 저 매트릭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 예, 약간 쉬프트된 만큼 변하고요. 예, 시간 주기와 뭐 파장과 그 다음에 진동수와 등등의 관계를 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밑에서 시간이 흐른 거는 밑에서의 파장과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되고, 위쪽에서 프라퍼 타임이 흐른 거는, 예, 위에서, 예, 파장 값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서 파장의 차이를 처음 출발했을 때의 파장으로 나눈 이 델타 람다 나누기 델타 제로라는 값은 이 린들러 로켓 안에서 주의 L 정도가 나올 거고, 뭐 지금 C제곱은 생략했지만, 예,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 아인슈타인 선생이 사고 실험에서 생각한 기대한 도플러 쉬프트 값이랑 잘 일치를 합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 덧붙여야 될 얘기는, 여기 이미 저 매트릭이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리니어하지 않은 좌표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 모양이 이렇게 대놓고 익스프리스트한, 질문 잠시만요. 예, 팩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좌표 자체가 길이 또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이 도플러 효과 범위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 하나가 뭐냐면, 예, 빛은 저 프로퍼 타임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이 너린 경로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 경로를 지금 저 대문자 t, 대문자 x 기준으로 적은 데서 경로를 한번 대놓고 구하려고 계산을 해보면, 예,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건 별로 풀기 어렵지 않은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요. 예, 풀면은 그냥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 로켓을 타고서 그 안에서 빛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예, 상대론을 좀 배우다 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중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특수 상대론은 조금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빛은 무조건 45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커브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45도로 가는 게 아니라 45도로 가는 듯 하다가 살짝 휜다는 거거든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림이 좀 부정확하지만 메시지는 전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력이 있으면 뭔가 특수상대로 그냥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특수상대론과 뭔가 좀 다르게 진행되는 사정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감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여기 프라포 타임이 양쪽 끝 시작점과 끝점에서 다르게 흐른다는 것과도 역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